예, 우리 오늘 제가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형광연합의원장 이상은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PUV 즉 일상생활 공간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활 방역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간이 음압 환기기를 제가 개발하게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집단과 사회를 형성하지 않고는 혼자서 절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가 뭐 말씀하신 대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저희들이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프랑스의 대문의이자 노벨 수상자인 로맹 롤랑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그 불행을 안고 가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불행을 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생각에 우리가 계속 이 불행을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실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오신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죠? 그냥 코로나19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단의 바이러스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감염도나 사망률이 있어갖고 아주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집단 생활, 사회 생활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PUV, Public Viri드라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협당국에서는 약과 백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약과 백신이 짧은 시간 내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면 또 임상도 거쳐야 되고 또 설사 나왔더라도 사람들이 또 실제로 복용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 최소 우리가 일찍 나온다 해도 내년이나 아니면 내년 한 중반기쯤 돼야 그저 백신도 나오고 아마 약은 물론 그 전에 조금 공급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할 길은 잘 없어요. 현재 이제 생활 방역이라 해가지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람 사이에 뭐 1m, 2m 간격을 띄우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100번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착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50%든 60%든 차단에 감염의 방지에 효과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방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상 생활 공간이라든가 나중에 치료격리센터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이용시설, 다중 이용시설 이런 모든 공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압기 PUV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화면 올려주세요. 다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자,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스페인 독감 얘기를 먼저 할게요. 독감이 유행을 하면서 6월에서 8월까지 1차 유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10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또 2차 유행이 일어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1919년도에 다시 3차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요 3차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의 큰 유행이 있었는데 이 유행 동안에 사망한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감염자 수는 5억 명에 추산되거든요.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사망한 숫자가 150에서 300만 정도 추정됩니다. 자, 150에서 300만인데 1년도 안 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5천만 명의 인구가 사망했어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세 개의 이제 큰 파동이 있는데, 1차 파동은 저희들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디케이션 되는 화살표가 1차 파동의 끝 지점쯤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WHO에서도 예고를 했듯이 2020년 8월 말이 되면은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전 세계 인구 중에 근 1000만 명이, 하여튼 900 몇십만 명이거든요. 근 1000만 명이 지금 감염됐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고? 13,600인가 12,600 그랬거든요. 오늘 날짜로. 많은 숫자가 지금 감염돼 있어요. 그래서 8월 말이 되면은 아마 2차 감염에, 2차 대파동의 대감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대유행이 되게 되면은 그 강도라든가 사망률이 지금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 그래, 13,000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생각하면, 저 때는 거의 한 6만, 10만에 가까운 아마 숫자가 감염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한 5천만 정도가 감염된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가 지금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뭐 예전 스페인 독감처럼 무능력하게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던 간에 그걸 빠져나갈 건데, 물론 그 동안에 백신이나 약이 나오게 되면 훨씬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피할 길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과정은 겪어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감염자입니다. 지난 6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는 게 우리나라 인구 중 2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이탈리아가 40% 정도 된다고 발표했고요. 미국의 뉴욕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15%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물론 한 20%, 독일이 2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무증상 감염자가 왜 위험하냐? 자기는 증상이 없어요. 일반인과 똑같아. 집단생활을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염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무감염자가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뭐 알면 치료를 하겠죠. 당연히 입원해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다 할 건데 자기도 모르니까 옆에 사람은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무감염자들이 아마 스페인 독감 2차 유행이나 3차 유행 때처럼, 그죠? 아주 큰 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무감염자를 빨리 우리가 검출해가지고, 그죠? 치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집단생활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방역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 이런 걸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있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뭐 미생물이지만, 바이러스 미생물이지만은 저희들이 아주 이제 좀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체가. 다음 패턴 그래프 도표를 보시면은 지난 3월에 대구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우한처럼, 중국 우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대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중국 우한은 거의 완전히 뭐 의료 대란, 그죠?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거의 막 의료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자가 격리한다거나 그래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대구에서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었는 게 한국의 의료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의료라든가 의료 사회가 굉장히 한국 의료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어느 정도 감당을 해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대구도 의료 붕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환자들 다 병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생활격리소나 자가격리, 그죠?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다 입수를 하셔서 치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유행이 발생했을 때 여기 그래프 보시면 빨간 표가 있고 저기 보라색 그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 그래프는 저희들이 의료 붕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 그래프 나타나는 거는 저희들이 인터벤션, 즉 의료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대응이 됐을 때는 지금 앞쪽 모양의 빨간 그래프로 갈 겁니다. 2차 대응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대구도 마찬가지고 우한도 그렇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가 의료 붕괴가 일어난 시점이 거의 2주 이후에는 다 의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주만 잘 막을 수 있으면 이 2차 대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마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대구에서 발생했을 때는 대구의 국한적이었고 전국에서 의사가 지원이 내려왔었지만은 전국에서 발생해버리게 되면은 지원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도시가 통제됩니다. 그냥 우리는 눈 뜨고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대부분 환자들이 아마 자가격리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로 갈 거예요. 자, 자가격리가 되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족 간의 감염이 60%입니다. 즉 10명 중에 6명이 자가격리에서 발생했어요. 그것은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는 어디 가는 겁니까? 집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하고 같이 사람하고. 생활치료센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 그죠? 어떤 대책이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그냥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다음에는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사스 때 한번 저희들이 경험을 했었고, 메르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전 국민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죠. 메르스 때 한번 고생을 했었고 지금이 3번째입니다. 그때 발표된 아메리칸 저널에서 보면은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게 검증된 건 없지만은 추정은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발표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본 인펙션, 즉 공기 중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 공기 중에 전파가 가능하다고 만약 코로나19가 밝혀지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도 없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마스크 써도 여러분 마스크가 다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마스크는 거의 한 60, 70%가 차단을 못 합니다. 감염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 30, 40%는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험실 공간에서, 정적인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 그렇지, 만약에 실제로 사람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는 그 거리두기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선풍기도 돌아가죠, 지금. 에어컨 돌아가지. 사람 움직이지. 항상 환류가 생기고, 상승 기류가 생기고, 난류가 생깁니다. 그 중에,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만, 에어로졸 감염하고 드라큘라 비말 감염을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비말에서 가벼운 게 에어로졸입니다. 비말에서 가벼운 게. 자, 좀 있으면 아마 그림 여기에 제가 그 비말과 에어로졸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로졸 딴 거고 비말 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감염자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는 무거운 형태가 비말이고 가벼운 형태가 에어로졸이 됩니다. 주로 에어로졸은 기관지, 세기관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비말은 저희들이 보통 무거운 거 비말이라는 표현을 쓸 때 비말하는 거, 바닥에 떨어지는 비말은 인두, 후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울이. 그래서 방울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그게 비말이 되는 거고 기관지에서 나온 건 에어로졸로 되는 거죠. 가벼우니까. 그런데 둘 다 감염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로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 안 해서 발표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 광저우라든가 그런 데서
자기들 옛날에 어느 한 식당에서 식구가 밥을 먹었는데, 그럼 에어컨이 바람이 가는 방향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다 감염됐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반대쪽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돼서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비말을 품었는데 이 비말이 바람에 실려서 그 바람이 가는 방향의 사람을 감염될 수 시켰다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19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많은 논문이 발표되면은 이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치? 지금은 정부에서 에어본 인펙션, 즉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은 뭐 아직은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기관지에서 나왔을 때는 1마이크로 이하, 그죠? 에어로졸이 나오는 거고, 인두나 후두에서 나올 때는, 비말이 나올 때는 1마이크로 이상,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올 때는 거의 한 100마이크로 정도 큰 비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요게 이제 저희들이 위에 이제 환기류나 이런 걸, 이제 장치를 틀었을 때 사람이 감염되는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위에 이제 천장형이라든가, 안 그러면 선풍기, 에어컨, 좀 있으면 그림이 나오겠지만은,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환기류를 실내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환기장치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상승 기류가 되고 하강 기류가 되면서 난기류가 형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난기를 타고 에어로졸은, 비말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이런 비말은 최단 거리가 6m 정도밖에 안 돼요. 6m 정도 가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평균 3m입니다. 3m 정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닥으로. 그런데 이 에어로졸과 드랍플렛 비말이 그 공기의 힘을 얻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내 공간에 있는 사람이 다 감염되는 거예요. 한 실내 공간 안에서 감염될 확률은 40%입니다. 실험에서 나온 수치가. 한 시간 동안 한 실험 공간에 같이 있으면 40% 감염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다음 걸 마스크 이제 썼을 때 어떤 장면인데, 감염된 장면입니다. 물론 감염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감염은 거의 한 60, 70% 약해지는데, 대신에 마스크 써도 감염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말할 때 비말이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죠? 물론 상당히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장 효과가 좋죠. 나오는 거 적게 나오고 마시는 거 조금 덜 마시니까. 비말의 확산에 대해서 아까도 비말 제가 방울이 크기 좀 얘기했고요. 보통 비말은 우리 실내 공기 안에서 3mm 이하, 3마이크로 이하 정도 되면은 3시간 정도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안 흐르는 상태에서, 공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3시간 동안 떠 있습니다. 비말이 3마이크로 이하가. 즉, 기관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숨을 쉴 때 나오는 그런 에어로졸, 이런 거는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닙니다. 공기 중에. 그래서 1시간 정도 있게 되면은 40% 정도가 감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공기 중 에어본 인펙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했을 때 어떤 비말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형광 레이저로 촬영했을 때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한 거거든요. 그게 8분에서 14분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사스 때, 사스 지나고 난 뒤에 검사를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되어 있고, 이 시간이 8분에서 14분 정도 된다는 거. 즉, 에어본 인펙션이 이렇게 샀을 때는 가능했으니까 후에 논문에서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컨을 통한 공기 중 확산. 그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아까 광주에서 식당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에어본 인펙션도 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아니라면은 최소 비말이 공기의 환기를 타고, 에어컨의 환기를 타고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거죠.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나오는 걸 발췌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유효한 게 역시 환기라는 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외엔 답이 없어요. 백신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환기. 자, 오늘 제가 발표하자 하는 거는 환기에도 자연적인 환기가 있고, 그죠? 자, 우리가 자연적 환기는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 얘기고, 바깥 조건이 안 좋을 때, 굉장히 덥다든지, 굉장히 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데, 저희들 계속 창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에 실내에서 어떤 생활할 때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어떤 기계적으로 계속 공기를 품어줌으로 인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줌으로 인해가지고, 안에 항상 맑은 공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저희 환기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기의 중요성 계속 나옵니다. 한 시간에 30% 정도 환기를 시켜줬을 때 감염 위험률은 20분의 1로 감소된다고 했어요. 즉 감염률이 90% 정도가 감소됩니다. 다음 여기 이제 나타난 요 그림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월 달에 가천의대 직업환경의학과 한승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 발표 내용을 인해 가지고 교육부가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모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사용을 금했습니다. 당시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수립 대책이 나왔는 게 에어컨은 뭐 상향방을 틀고 아직 공기청정기는 못 트는 걸로 돼 있고 그 이유를 여기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틀게 되면은 공기청정기에는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 공기가 나가는 배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환기장치를 만들 때 이 유입 음악을 조금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입구에 들어올 때의 압력과 배출했을 때의 압력은 어디 쪽이 생각하면 배출 쪽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공기가 결국 흐를 때 유입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배출구 쪽으로 막 돌아가버린다, 이 공기가. 다행히 유입구 쪽으로 가가지고 필터가 아주 좋아가 만약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유입구로 가고 배출구로 나온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실험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공기는 유입구로 가는 게 아니고 배출구로 갑니다. 자, 다음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8cm 박스, 자, 8cm 박스를 두고 저희들이 준비한 거거든요. 함성훈 교수가.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림에서는 박스가 없습니다. 자, 유입구 앞에서 공기를 분사했을 때 대부분의 공기가 유입구로 들어갑니다. 저 높이가 8cm입니다. 옆에 8cm 박스를 하나 쌓아두고 공기를 분사했습니다. 공기가 상승기로 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배출구 쪽으로.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더 많은 양이 박스를 2개 쌓았을 때 더 많은 양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그림에서 3개 정도 쌓으니까 24cm를 쌓으니까 모든 공기가 100%가 위로 갑니다. 즉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이유 때문에. 즉 모든 공기가 상승기를 타고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 공간 내에 있는 사람 다 전파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3m, 6m 떨어져가지고 비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질 건데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감염자가 내뿜는 이런 인펙션, 어떤 바이러스 물질들이 상승기를 타고 전 실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이용했을 때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의 전파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여기 조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약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저희들 PUV, 퍼블릭 바이오리더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시중에는 많은 음악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음악기는 성면세에서 저희들이 제거하시는 분들이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사성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성면을 빨아들이는 걸로 저희 많이 이용을 했어요. 산업 공간에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음악 병동을 많이 저희들이 개설을 했고, 많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동형 음압기. 자, 생활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환자가 들어갔을 때 뭐, 다른 어떤 방식이 없잖아요. 두게 되면 아까 했듯이 주변 사람 감염시킬 확률이 60%입니다.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 감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가 감염되면서 교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 감염이 폭발로 인해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최소한 자가 감염이나 교차 감염을 막고자 하는 게 이런 이동형 음악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형 음악 장치 중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뭐 특허 등록들이 여러 세 번째 밑에 이 그림 보시면은 그 세 개가 저희가 특허 등록하고 저희들이 인정받은 그 제품 PUV입니다. 타입은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저거는 C형입니다. C형. 지금 이 앞에 요 그림이 앞에 여기 실제 모형이 올려 있습니다. 요건 C형. 작은 공간에 밀착돼서 쓸 수 있는 공간. 저희들 병호이라든가 학교이라든가 일상 이런 공간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D형은 지금 여기 교회에 설치되신 이런 형이 D형입니다. 즉, D형은 공간 이동이 어느 정도 이제 큰 공간에서 내가 저기다 둘 수도 있고 옆에 옮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 D형이 편하고, 그 D형 다이렉트형이고 C형 커브드형입니다. 커브드형은 대체로 보면 벽에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좁은 공간에. 물론 카바는 똑같습니다. 둘 다 뭐 파워 똑같고 카바 똑같은데 하여튼 디자인이 고래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C형이 있고 D형이 있습니다. 선택은 목사님들이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산업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기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공간에 쓸 수 있나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뭐 한국산업보건연구원에다가 실험 의뢰해가지고 그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들 환기장치 팬의 상태를 옆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팬은 필터를 장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1100 CMH가 나옵니다. 풍량이. 필터를 장착했는 상태에서는 870에서 880 CMH가 나옵니다. 즉 10평의 공간을 7에서 10회 정도, 7에서 한 10회 정도는 저희들이 한 시간당 계속 환기를 시켜줘요. 우리 음악기 그 기준이 6회 이상이거든요. 뭐 평소에 상관없이. 물론 뭐 10평이면 10평, 20평, 20평. 20평에 해당하는 음악기 따로 있고 10평이면 다 따로 있는 이게. 왜냐면은 그 공간을 6회 이상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지나갔다시피 1회 환기시키면은 1시간에 1회 환기시키면은 20분의 1로 감염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률을 저희들이 시간당 7에서 10회 시켜주는 거예요. 10평에서 15평 정도 공간을. 저희들이 필터는 프리필터가 동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동필터로 코팅되어 있고, 거기서 1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알러지, 뭐 유해 물질들이 다 저기서 검출돼서 좀 이렇게 1차 사멸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오나이저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UV 이오나이저를 써가지고 자외선 이오나이저거든요. 최대한 O3 생산을 억제했고 H+로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걸 저희들이 조금 억제시키는, 사멸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나이저나 동필터 통과했을 때 벌써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거의 95% 정도는 다 사멸합니다. 1차 단계에서 다 사멸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헤파 필터 13입니다. H13입니다. 저희들이 헤파 필터 13을 장착해 놨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바이러스 크기는 저희들이 비말 상태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최대 한 0.3에서 한 0.7 마이크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0.25에서 H13은 0.25 거의 99.8%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걸러내면서 바이러스를 잡아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정화된 공기, 아주 순화된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것이 저희 기계의 원리입니다.
자, 간이 음압 환기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10평, 20평 공간에서 일정 음압, 즉 마이너스 3.5파스칼에서 한 마이너스 9파스칼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계는 저희들이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자기 그때 상황 따라 하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장착하실 때는 3단에서 시작해가지고 2단, 1단으로 요리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에서는 유지단계, 일단은 저희들 유지단계라고 표현하고, 유지단계에서는 자동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자동 설정해 놓으시면 55분간 계속 돌아가고 5분간은 이제 이 기계가 수동합니다. 그때 환기를 조금 잠시 시키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기계는 이제 흡입구가 나중에 그 사진을 아까 보셨다시피 흡입구가 측면도 뚫려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에 상부도 뚫려 있습니다. 상부도 사실 새로운 형은 오픈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냐면은 자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자처럼 누워있는 건 아니잖아. 실생활 공간에서는. 앉아있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그죠? 점프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도 있고, 서서 말할 수도 있고, 앉아서 말할 수 있고, 누워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변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입체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다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도록 유익고로 흡입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다 특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기계가 공기 중에 만약에 높이가 있어가지고 떠있다 하면 상승 기류나 평행 기류가 발생하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거의 20cm 하방에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위에서 서서 숨을 쉬었다, 내가 앉아서 숨을 쉬었다, 이런 모든 공기들이 바닥으로 다 내려갑니다. 내려서 밖으로 아까 했듯이 1, 2, 3차의 바이러스 제거 과정을 거치고 다시 그 정화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승 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전혀 지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가, 만약 비말이 상승 기류가 되면 우리 코가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다 흡입하게 돼 있어요. 상승 기류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하강 기류고 평행 기류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숨 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방금 내가 저희들 기계 설명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요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촬영한 사진이고, 아까 공기청정기 아까 기억나시죠? 공기가 위에 상승돼가지고 밖으로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위로, 그죠? 배출구 쪽으로.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7m, 옆에가 높이가 1.7m입니다, 저기. 그죠? 에탄올 가스 방사하는데 1.7m인데 저기서 다 하강기류가 발생하죠, 하강기류.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1m 70, 1m 80 된 사람이 숨을 쉬고 했을 때 입의 위치가 보통 1m 70, 75거든요. 숨을 쉬었을 때 다 아랫바람으로 저렇게 내려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한테 평행이라든가 상승 기류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옆에 측면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면은 더 빨리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최를 취약한 측면에서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음압기하고 틀리게 사각 지점, 바이러스가 갈 수 있는 사각 지점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음압기는 그 앞 정면밖에 안 됩니다. 정면밖에. 음압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정면밖에 형성되지 않아요. 빨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 옆으로 오는 공기, 앞에서 오는 공기 다 당길 수 있습니다. 저거 실험했을 때 어떤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필러 스터디 연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공간은 저희들 한 8평 정도 됐고요. 1m 간격으로 이제 에탄올 가스 시료를 이제 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필터 포집 방법은 요소 메소드 방법을 해가지고 에탄올 가스의 어떤 잔류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밀폐된 상태에서 음압기를 틀지 않았을 때 밀폐된 공간입니다. 에탄올 가스가 1시간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빠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환기를 시켜요. 창문을 열고 아직 음압기는 안 튼 상태고요. 창문을 열었을 때 에탄올 가스가 40에서 50분 정도 지나야 이제 검출되지 않았어요. 즉 4, 50분이 지나야 실내에 있는 공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자연 환기에서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연 환기는 40분에서 50분 지나야 공기가 빠집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근데 저희들이 음악기를 틀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창문 다 닫고 음악기를 탁 트니까 불과 4분에서 5분 사이에 모든 공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10평의 공간에서 4분에서 5분 사이에 모든 공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 음악기가 10평에서 15평의 공간을 5분의 1회 정도 환기시킵니다. 정확하죠? 그거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함성원 교수가 논란이 되었던,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난리가 났었던 그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틀고 음악기를 틀었을 때 검출되는 에탄올 가스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2m 정도, 1m, 2m에서는 20분에서 40분 정도 되니까 다 빠졌어요. 에탄올 다 빠졌는데 3m가 넘어가 버리니까 에탄올 가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즉 공기청정기에 의해서 상승 기류에서 난기류가 형성돼요. 공기청정기가 아까 배출구에서 압력이 세니까 난기류가 형성되니까 얘들이 빨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기에서. 즉 실내 공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를 쓰셔야 한다면은 꼭 쓰셔야 한다면은 음악기를 같이 돌리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공기청정기는.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음악기로만 틀면은 음압 환기기, 저희들이 말하는 PUV를 장착해서 하시면은 공기를 최대한 초미세먼지 그 측정기에서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알러지 질환, 다른 어떤 호흡기 질환 다 웬만큼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같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실내에서 환기류는 제대로 안 트시는 게 좋고요. 상승기류, 기류 환기류는 되도록이면 밖으로 배출시키는 환기류를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랫방향에서 상승기류가 안 일으키는 환기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실험은 저희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그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비말이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왜냐하면은 코로나19는 거의 대부분 다 접촉성 감염입니다. 왜냐, 아직 에어로졸 감염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이 접촉성 감염인데, 접촉성 감염에서 이 비말을 저희들이 검출하는 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 6, 8분 정도 지났을 때 비말을 1m, 2m, 3m 간격으로 비말을 저희들이 떨어뜨려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 6분, 5분에서 6분 정도 지나니까 비말이 사라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비말도 다 제거됩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에어로졸 감염, 비말 감염, 그래서 드로플렛 감염, 에어로졸 감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기장치가, 환기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가 상승기류나 난기류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여러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하자. 그죠? 굳이 사용해야 된다면 환기를 자주시키고 아니면 음악기나 이런 걸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자 하는 걸 지금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다중 이용시설에는 이런 간이 음악 장치라든가 이런 환기 장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필수적인, 가장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다른 대처가 없으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환기기 모델을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랬듯이 C형과 D형이 있습니다.
그죠? C형은 커브드 타입이고 D형은 다이렉트 타입입니다. 선택은 뭐 여기 하시면 되고, C형은 벽에 밀착할 수 있으니까, 커브드 타입이니까 좁은 공간에서 많이 활용하시고요. 다이렉트형은 실내 공간 안에서도 좀 이동성이 자유로우니까 좀 넓은 공간에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들이 하나 또 이제 기획적으로 하나 제작하고 있는 게 퍼스널 타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개한 거는 퍼블릭 타입이고, 퍼스널 타입. 요거를 용량을 좀 줄여서 크기를 재원이 보시면 370에 250, 250입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저희들 또 개발해 놨거든요. 그거는 3평에서 5평 되는 공간에, 즉, 우리가 병원 안에 뭐 실내 공간, 그다음 우리 가정에 좀 있으면 이제 자가 격리가 많이 될 겁니다.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도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생활 방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요양병원이고요. 요양병원 여기 쉬는 공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이런 쉬는 공간에 저희들이 음악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저희도 수동형으로 초창기 모델입니다. 지금 이 모 병원에 이제 두 군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과 쪽이고 하나는 정형외과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초창기 모델이 들어와 있고, 어떤 이제 내 친구가 또 이 원장님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제작해서 저희들이 돌려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정형외과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물론 모두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실내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측정기로 저희들이 초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한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방 밑에당 20 마이크로 이하. 그래서 아주 맑은 공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실내 공간은. 요거는 이제 저기들 여기 목사님께서 의뢰하셔갖고 일단 세팅을 좀 시켜놨습니다. 저희들 제일교회 세팅 모습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사진은 깨끗하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4대 장착되어 있고요. 한 대는 수동이고 3대는 자동형으로 저희들이 장착을 해놨습니다. 요건 저희들 의사회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모습이고, 지금 의사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인정하고 특허 출원된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습니다. 그 불행을 내가 방치해 두느냐, 그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걸 쫓아내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번 내쫓아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